제가 방금 전에 듣기로는 지금 다른 프로그래밍 하는 수업들 대부분은 지금 파이썬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지금 되게 많이 고통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파이썬 동네는 일단 F5를 눌러야 뭐라도 되잖아요. 내가 코드를 잘못 짰다라는 걸 런타임에밖에 알려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예시 코드 돌릴 때는 아마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치면 막 그림도 예쁘게 나오고 잘 하는데, 그걸 갖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한다 할 때 내가 어디를 고치면 되는 거고 어디를 고치면 절대 안 되는지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게 아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를 때에 비해 파이썬을 쓸 때 약간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단점으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 익히 알다시피 파이썬 동네는 엔간한 게 다 되는 동네잖아요. 프린트는 인트도 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나가 잘 된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그걸 갖고 적당히 내용을 살짝만 고쳐가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라든가 아니면 C를 쓰는 게,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2학년 수업을 2개 맡고 있다 그랬잖아요. 월요일 반 우리 반이랑 금요일 반, 걔는 이제 C의 다음 버전인 C++를 쓰는 자료구조라는 수업이 있고, 걔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학과는 2학년 2학기 때 지금 듣는다라고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더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내가 준비 좀 많이 하고 싶다 하면,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매 주차마다 옆에 거랑 우리 반 수업이랑 같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같이 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대쪽 반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쪽에서도 자바 수업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관심 있으면 여기 것 같이 들으면서 한 학기 보내봐라와 같이 권장하고 있으니까, 자 어차피 우리 이제 새내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본인이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얘기해두고 대충 목을 푼 것 같으니까 스타트 해봅시다. 그래서 6주차입니다. 요 6주차 내용 진행하고 요거 정리하는 거 포함해서 이제 전반부 내용을 한꺼번에 우리가 살짝 짚어놓고, 그래서 시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업은 7주차 월요일이고, 여러분이 그날에 시험 보는 지금 과목도 있는 것 같고 등등이니까 다음 주는 제가 전원 출석으로 일단 간주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기말고사는 안 보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일단 매무새를 지어놓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게임 같이 구성하면서, 우리는 2학년 수업이니까 동시에 진도도 후반부때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6주차고, 그래서 오늘은 절망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와 제한이라는 제목을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자, 자바에 새로 도입된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권리, C를 갖고는 지켜주기 엄청 힘든 그런 권리들을 자바를 쓰면 좀 더 수월하게, 뭔가 나중에 코드 짜는 프로그래머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느낌이 나중엔 결국은 들기는 했지만, 아무튼 간에 오브젝트 입장에서, 인스턴스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을 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속관계랑 관련한 얘기를 일단은 중시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새로 도입하는 뭔가를 클래스 정의 중괄안에 적으면 그 새 이름은 그 클래스 이름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구경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어떤 이름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그 이름에 대한 정확한 소속 관계를 구경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new 수식과 인스턴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클래스 소속 필드를 위한 공간은 그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 포함된다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같이 튀어나왔던 게 프리미티브 형식과 레퍼런스 형식, 그거까지 같이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오버로드 얘기를 마지막에 진행을 했어요. 방금 전에.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코드 덩어리들을 여러 버전을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준비해둔 그 메서드 이름을 써서 메소드 출식을 구성을 해놨을 때 자바 컴파일러는 얼마든지 그 이름을 사용한 수식, 메소드 출식을 괄호 안에 무슨 형식 수식을 몇 개를 적어놨냐를 토대로 적절히 디듀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위졸브를 해줄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소유권과 관련한 얘기로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절망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주체를 누구로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할 거냐는 여러 가지 버전을 떠올릴 수 있을 건데 오늘은 일단 가장 쉬운 형태를 먼저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중간고사 본 이후에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살짝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랑 관련해서 일종의 공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 이거 고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마음대로 고치고 있어? 너 왜 자꾸 이상한 데이터 읽어가려고 하고 있어? 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드자비질, 멱살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살짝만 느껴보고 그런 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자바에 도입되어 있는 특정 이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들 4가지 정도를 얘네를 살짝 남은 시간 동안 아마도 설명 다 끝나면 한 20분 정도 남을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살짝 구경해보고 다음 주로 토스를 하는 식으로 이번 주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일단 우리 전반 요 앞주 수업 내용들을 내진 작년 수업들 이야기들이랑 잊기 위한 요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 영어로는 ownership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나름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하는 그러나 뚜렷한 답은 결정돼 있지 않은 그런 이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관련된 내용을 살짝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습이에요. 프로그래밍 동네에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 도모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언을 적어서 도입하는 거랑 수식을 적어서 도입하는 거 2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 이상한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바의 경우 새로운 인스턴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해주지 않아요. 스캐너 S 세미콜론만 한다고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러지 않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대신 반드시 여러분이 new 수식을 적어두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new 수식을 한 번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 새로운 RNG 인스턴스, 새로운 아이템 인스턴스 하나가 뚝딱 생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자바 동네에서는 이 인스턴스랑 관련한 얘기, 이 오브젝트랑 관련한 지금 소유권 포함해서 그런 모든 얘기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형식을 전제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 형식. 그래서 프리미티브 형식, 인트, 뭐 더블, 플롯, 차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불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인트 넘버 세미콜론 하면 그 넘버에 대한 4바이트 인트 값 담기 위한 공간은 그냥 그 선언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은 오브젝트로 아예 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인트 넘버 세미콜론을 어떤 클래스 형식 소속 필드 이름으로 적어놨다라면 그럼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4바이트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new 수식 같은 거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위한 4바이트가 자동으로 잡히고 자동으로 날아가 버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 자,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new 수식도 수식의 일종이에요.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자바 역시나 C랑 마찬가지로 문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자, 이게 파이썬이랑 차이점이었죠. 파이썬은 함수 정의 자체가 문장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py 파일, 모듈 자체가 문장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장, 예를 들면 프린트 헬로 월드를 엔터 친 거를 그 수식문을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자, 지금 와서 다시 떠올려서 보시면 무조건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우겨 넣는 게 막 예를 들면 3배 빠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파이썬으로 과제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죠? 무조건 파이썬에서 문장들은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로 밀어 넣은 다음에 나중에 한번 호출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과제 제출이 늦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경해 본 코드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맨 땅에 막 그 구글 콜앱인가 그런 거 쓰다 보니까 그냥 맨 땅에 문장 적고 실행한다. 특히나 반복 흐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면 살짝
함수 내용,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선 그게 선택이었지만 성능상 1인분을 하기 위해 파이썬 프로그래머로서 1인분을 하기 위해 반쯤 필수였어요. C나 자바는 아예 강제돼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반드시 메소드 정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언제 실행할 거냐가 순차분기 반복뿐만 아니라 그 메소드를 아무튼 호출을 해야지 그 중간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와 같이 강제성이 추가로 들어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 적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메소드에 대한 정의 내용물, 중괄호 안 내용물을 채우는 와중에 적절한 자리 어딘가에 new 수식을 아마도 적게 될 겁니다. 선언의 는 오른쪽에 적든 아니면 맨 땅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적든 그건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인데 아무튼 간에 아마도 그 new 수식은 어떤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봐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new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나와요. 그런 new 수식은 전부 다 어떤 메소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스턴스를 소유한다. 그 소유의 주체를 메소드로 놓고 우리가 얘기를 진행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new 아이템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 적어놨어요. 그걸 호출할 때마다 그 안에 적어둔 new 수식을 한번 계산해서 아이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그 new 아이템이라는 메소드를 0번 호출하면 당연히 new 수식도 0번 계산될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 인스턴스도 0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는 한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거고 따라서 new 수식도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소유권을 논의를 하는 그런 인스턴스 자체가 탄생을 하질 않을 거라는 겁니다. 생성되지조차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new 수식을 적을 때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디테일로서 적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new 수식 계산 결과값으로 우리가 얻어낸 그 레퍼런스를 바로 리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내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메소드 정의 내용물 다른 부분을 어떻게 적는지에 따라 그 new 수식을 계산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인스턴스의 향후 거취가 언제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냐 등등이 결정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자바에서는 어떤 오브젝트의 어떤 생성된 오브젝트에 대한 파괴가 적절한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메소드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는 그걸 얼마든지 나 이거 이 중괄호 안에서만 쓸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닿는 중괄호 만나고 거의 직후 시점에 걔가 반드시 파괴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새로 만든 인스턴스에 적절한 내용을 추가로 적고 적절히 메소드 호출식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턴한다라든가 하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두면 내가 new 수식 적어놓고 그걸 계산해서 만든 그 인스턴스는 좀 더 오랫동안 생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다른 타이밍에 다른 메소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기본적으로 그 new 수식을 적은 그 new 수식이 적혀 있는 그 메소드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단계만 놓고 본다면 그 메소드 내용물 실행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메소드에 대한 호출식을 언제 몇 번 계산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봐서 인스턴스 소유의 주체는 메소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는 무방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이제 중간고사 본 이후에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은 일단 메소드로 놓고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C 시절까지는 우리 지난 학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생각해둬도 그 얼마든지 오브젝트 칸의 소유와 관련한 얘기를 끝내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값이 담긴 automatic int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값을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하지 않느냐는 무조건 내가 함수예요. 이제 나 자신만 그 4바이트 오브젝트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건 에멀록으로 반자동으로 잡을 때도 마찬가지긴 해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로컬 변수 선언 적어놓고 int 넘버 세미콜론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scanf 등등을 호출하기 위해
내가 직접 선언을 적어서 도입한 그 4바이트가 메모리 위 몇 번지에 있냐에 해당하는 포인터 값을 인수 자리에 담아서 다른 중괄호 안에서 동일한 포인터 값을 쓸 수 있게끔, 달리 말하면 동일한 오브젝트를 쓸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scanf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는 내가 마련해둔 내 소유의 오브젝트를 그 중괄호 안에서 타인이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scanf한테 우리가 제 소유인 4바이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 하나, 인트값 하나 담아주세요와 같이 굽신굽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수 호출식을 적은 거잖아요. 그 함수 호출식, scanf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당연히 scanf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본인 소유가 아니지만 포인터 값을 받음으로써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바로 그 4바이트 자리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적절한 타이밍에 리턴을 할 거예요. 리턴을 하면 필연적으로 scanf 호출식을 적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int number 세미콜론 내가 직접 선언을 적어서 도입한 그 4바이트는 다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금 나밖에 못 쓰는 겁니다. scanf는 이미 다 쓰고 지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놓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scanf 내용물 실행은 끝납니다. scanf 호출식 계산은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넘버에 대한 4바이트, 그 오브젝트에 대한 사용 권한은 scanf 손으로 잠깐 타다가 다시 원래 소유자, 선언을 적었던 장본인인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완전 자동 얘기를 했는데 반자동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도입했을 땐 조금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최소한 에멀로 호출식을 내가 적었다 라고 한다면 그 에멀로 호출식을 적어둔 에멀로 호출식을 프로그래머가 내 중괄호 안에 적어놨다고 쳤을 때 그 호출식이 적혀있는 나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가 될 거다라는 거는 확실히 자명해 보인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만 그 오브젝트를 써야 된다라면 내 닫는 중괄호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반드시 그 에멀록에 대칭되는 프리 호출식을 계산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 친구를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칸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반자동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전 자동으로 닫는 중괄호 만나면 자동으로 파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목표상 필요하다면 내가 에멀록을 호출해서 생성해둔, 형성해둔 그 4바이트만큼을 어디 있는지를 리턴을 한다라든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함수인데 내 중괄호 내용물 실행은 끝나지만 내가 에멀록으로 마련해둔 4바이트는 여전히 유지가 될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그 리턴값 포인터를 받아갖고 그 다음 용도로 쓴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걔 같은 경우는 내가 최초 소유자지만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달받은 사람이 본인이 나머지 책무를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프리를 그 사람이 호출하겠지라고 허황된 믿음을 갖고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런 느낌의 선언을 적는다라든가 에멀록 호출식을 적는다라든가를 우리는 항상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중괄호 안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int 4바이트의 소유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선언이 적혀 있는 그 함수, 그 에멀록 호출식이 적혀 있는 그 함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 소유권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바 세계, OOP 세계로 들어오면 이제는 조금 얘기가 복잡해져요. 프로그램의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int 4바이트 한두 개 다루고 그렇게 그냥 예시 코드 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1970년대에는 진짜로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대학원 졸업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고급 학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1학년 2학기 수업이라든가 2학년 1학기 수업 다른 수업들에서 지금 코딩 과제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의 규모는 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그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아마도 한 학기 동안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GPT라든가 뭐 스택 오버플로우 그런 사이트라든가 구글 검색이라든가 도움을 받아가면서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엄청나게 커다란 프로그램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런
함수 호출 과정에서 상대방 함수가 예를 들면 내 리턴 값을 받는 함수 내지는 내가 인수로 전달해 준 그 포인터 값을 활용하는 함수가 항상 적법하게 내 오브젝트, 나의 소중한 4바이트 등등을 건드릴 거다라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못 믿잖아요.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예시 코드를 살짝 구경을 해보고 올게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옵시다. 6-1번이에요. 그래서 안 보는 건 닫아주시고 적당히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예시를 한번 까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타스크즈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1-1, 2, 3, 4로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긴 지금 .java 파일이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ata.java, 그 다음에 me.java, other.java, 마지막으로 program.java,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나열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 먼저 봅시다. 우리가 나름 프로그래밍 수업이긴 하지만 나름 복잡한 요 인스턴스들 사이에 복잡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웅다웅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살짝 연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들을 인스턴스 하나에 몰아서 담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데이터로 정해놨고 이 친구는 엄청 중요한 스트링 형식 인스턴스 2개를 필드 자리에 담아놓고 한 세트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아이디를 뭘로 할 거냐, 비밀번호 뭘로 할 거냐 인수로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요 인스턴스의 필드 아이디, 필드 pw에다가 담는다 같이 dis.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제가 이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우리 써본 적 있습니까? 이거 아마 지난주에 했었겠죠? 그죠? 아이템 그거 설명할 때 이름이랑 먹을 수 있는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 인스턴스에 대해서 나중에 프린트LN이라든가 출력할 때 이런 느낌으로 이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된다와 같이 자동 완성을 해서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지금 스트링 2개잖아요. 그리고 toString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스트링 인스턴스 만들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덧셈으로 지금 카바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한 줄로 지금 딸깍으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데이터가 중심에 있는 친구입니다. 데이터랑 코드 중에 그 정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 형식 인스턴스가 여러 버전, 여러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 중에 어떤 거는 내 거고 프로그래머가 여러 명인데 어떤 거는 나라는 프로그래머가 중시하는 거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지금 본인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담아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인스턴스일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를 가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me.java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인화를 해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클래스들 중에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 친구를 나타내기 위한 클래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남들이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하는 소중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친구를 목록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생성자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은 나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는 내가 직접 new 수식으로 계산해서 내 필드 자리에 담아두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중에 친구 목록 유지할 거니까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유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친구를 발견할 때마다 add friend를 호출을 할 거예요. 정밀하게는 호출을 당할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인수로 받은 other 인스턴스 하나를 내 친구랍시고 프렌즈에다가 추가를 해가면서 유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메서드는 가장 마지막에 살짝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름 자체는 나쁜 짓 한번 하고 싶어와 같은 느낌으로 이따가 이상한 짓을 하기 위한 코드를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 if 한 다음에 자동 완성 당한다라든가 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클립스도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슷한 느낌의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f하고 엔터 치면 자바의 if 부분 자동 완성해줘요. 그 다음에 if, else 같은 것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if 부분, else 부분 둘 다 달린 if문인 거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for문 같은 경우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런 느낌으로 5가지 버전을 우리한테 지금 제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중에 지금 우리가 쓰기에 적합한 버전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쓰기에 적합한 버전은 이 두 번째 버전이랑 이 두 번째 버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인덱스는 0부터 그다음에 여기 살짝 고쳐가지고 뭐 10까지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는 이런 C의 포문과 유사한 버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or 정도까지 여러분이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for each라고 묶여있는 자동 완성 목록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엔터키 치시면 우리 이클립스가 적절하게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 other는 형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색깔을 봐서는 로컬 변수 이름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iends 같은 경우는 얘는 명백히 요 위에다 적어놓은 요 필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더 익숙한 포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파이썬의 포문 있잖아요. for a in b 콜론 엔터 쳐서 스타트하는 거. 그래서 b 안에 있는 각각의 a들에 대해서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each라는 단어를 붙여서 파이썬의 포문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으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바 동네에도 그게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프렌즈 안에 있는 각각의 어더들에 대해서 들여쓰기에 둔, 여기 같은 경우는 중괄호 안에 적어둔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바 동네에서는 for each 문이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이클립스도 얘가 결국은 우리 시퀀스 형식이니 뭐 컬렉션이니 뭐니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요 동네에서도 지금 저 프렌즈라는 친구가 값을 여러 개를 담아놨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형식 필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름을 자동으로 끌고 와가지고 적절한 옆에 형식이랑 적절한 로컬 변수 이름까지 지금 자동 완성을 해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 친구 목록에 있는 각각의 친구들 인스턴스를 들고 와가지고 그 친구의 이름을 적고 그 친구의 개인정보는 이겁니다 해갖고 그 친구의 데이터 인스턴스를 스트링으로 만들어갖고 콘솔 탭에다가 출력을 해버릴 거예요. 내 친구 목록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발설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현실에서 이러면 친구 목록이 이제 0명이 되겠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짓을 지금 나는 하려고 지금 작당을 해놨어요. 메소드 정의를 그딴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프렌즈 내 필드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애드 프렌드 호출할 때마다 바깥쪽에서 얘도 너 친구야, 얘도 너 친구야 같은 식으로 인수로 집어넣어줄 때마다 나는 프렌즈에다가 한 명 한 명씩 그 친구들 인스턴스를 추가를 할 겁니다. 정밀하게는 레퍼런스를 추가를 할 거예요. 4번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걔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랑 데이터를 민간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일단 그런 수준의 작당을 해둔 mi.java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쉽게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other.java는 이 친구는 선량한 친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에 해당하는 누군가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다루기 위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별도의 메서드 정의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쟤네 메서드 호출할 거 아니니까 데이터만 2개 준비해놨어요. 어떤 친구는 이름이 있고 걔만의 소중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친구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성자 new 수식 적을 때마다 그때그때 정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ogram.java를 구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시점상으로는 가장 나중에 적게 될 친구입니다. 그래서 data.java를 가장 먼저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me.java랑 other.java 중에서는 other.java를 먼저 구성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me.java 안에서 other라는 이름을 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미점 잡아 마지막으로 그 이름들을 전부 다 써서 그래서 이번에 컨트롤 F11 누르면 뭘 할 거냐를 지정하는 메인 메서드 정의를 적기 위해 프로그램.자바 내용을 마지막에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남 2명에 대한 인스턴스를 역시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 목록에 그 두 친구를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나쁜 짓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F11 누르면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행하면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남 1의 개인정보, 남 2의 개인정보가 전부 다 그냥 출력이 돼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런 일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어디에도 지금 오류가 없어요. 소중한 데이터가 그 어디에서도 지금 보호받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 지금 파이썬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과목들에서 쓰고 있는 거기선 이제 오브젝트라고 부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안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자행되고 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도 똑같습니다. 자바 동네도 얼마든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각각의 내용물들은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 세상에는 지금 사람이 3명 있는 겁니다. 일단 그 3명이 존재해야지 우리가 뭐 가타부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3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쁜 짓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나쁜 짓을 시작을 한다라는 건 자 여기도 지금 컨트롤 클릭이 먹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어떤 메서드 이름에 컨트롤 클릭하면 메서드 정의로 점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친구 관계를 다 맺은 이후 시점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내 필드에 들어있는 레퍼런스 2개 꺼내가지고 내 친구 2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점 찍어가면서 심지어 이거 여러분 이클립스에서 점 찍어도 우리한테 대놓고 너 이거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점 했을 때도 아이디랑 패스워드 다 튀어나오고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 자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런 느낌의 메소드 정의를 적었다는 사실을 other.java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data.java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java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오로지 me.java, me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만 이거 호출하면 이제 너네 다 큰일 나는 거야 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로 이 프로그램은 불행한 결과를 향해 실행이 시작될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엄청 간단한 예시 코드인데 뭔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행하면 내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콘솔 탭에 마구잡이로 출력돼 버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디가 문제인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java 파일, 어느 클래스 정의를 고쳐 적어야 이런 일을 방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me.java에서 그 나쁜 짓 해야지 메소드 정의 내용물을 다 날려버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해결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치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저걸 적을 수 있었으니까 적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러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자기 자바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데이터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 사람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때그때 오류가 나는 부분을 지운다. 다른 걸로 고친다 하는 것만으로는 얼마든지 다음에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지금 뭔가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되는 그 한 줄만 날려버리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그게 과연 모든 비도덕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솔루션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딴 게 어디가 문제일까요? 얻어점 자바가 문제일까요? 왜 남들도 볼 수 있게 중요한 데이터를 남들도 볼 수 있게 가려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데이터점 자바한테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아무나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냐? 내지는 그거를 손쉽게 화면에다가 콘솔 탭에 출력할 수 있게 toString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왜 만들어 놓은 거냐? 라는 식으로 그 친구한테 트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요 프로그램.자바를 적은 프로그래머의 책임으로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요 do some bad job이라는 나쁜 짓 하겠어라는 이름의 메서드 정의를 적는 것만으로는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아요. 저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한 번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남들의 정보가 유출된 이유를 따진다면 프로그램.자바 이 메서드 호출식을 메인 중괄호 안에 적은 이 사람 책임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있잖아요. 정치판 같은 느낌이요. 다 너 잘못이잖아 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데이터.자바 지금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미.자바 왜 중괄호 안에 그런 내용을 적어놨냐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얻어.자바 왜 남들이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게 방비를 해놓지 않았냐라 말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자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원흉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요 메인 메서드 정의 적는 사람이 가장 후배라는 겁니다. 저 사람 본인이 이게 나쁜 짓이란 걸 모르고 적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탓하면 분명히 울면서 집에 가고 다음날에 바로 사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트값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관여되어 있는 오브젝트들, 관여되어 있는 인스턴스들, 관여되어 있는 클래스 정의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클래스들의 조합인데 걔네들이 조합이 돼서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떤 메서드가 요 소유권과 관련해서 반칙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소유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인스턴스가 여기저기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살짝 그거를 데이터 쪽으로 살짝 이야기를 바꿔서 진행해보면 자, 봐봐요. 우리 지금 나 한 명이랑 남 두 명이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총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2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걔네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 우리 방금 전에 정립해 놓은 내용에 따르면 new 수식이 적혀 있는 그 메서드 거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한 개인정보 역시나 지금은 메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개인정보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직접 요 me.data 하면 나올 만한 여기 지금 이름은 나고 패스워드는 letme인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new 수식을 적은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요 me라는 친구의 생성자 보면 이 친구는 이 인스턴스의 name이랑 데이터를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지금 new 수식이 적혀 있어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고 가서 우리가 이 수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me 인스턴스를 만드는 new 수식을 적어놨고 얘를 계산하는 도중에 그 인스턴스의 필드 데이터 자리에 new 데이터, new 수식을 계산한 결과를 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는 me 인스턴스 자체가 저 사람 거면 me.data도 메인 거고 me. 어딨냐? 그래요. me.data 말고 다른 name이라든가 이런 포함되어 있는 저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필드 자리에 담겨 있는 것도 전부 다 메인 거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ther 요 두 친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느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메소드 호출식을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me.java에 있는 me 소속 메서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이에요. 그 다음에 me는 내 겁니다. 내 인스턴스예요. 그 다음에 걷다 점 찍고 add friend 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수로 밀어놓고 있는 인스턴스 역시나 둘 다 메인 거예요. 내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잘못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me.점 한 다음에 요 나쁜 짓 하겠어. 여기도 지금 내 인스턴스를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도의적인 책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요 뉴수식 계산했을 때 튀어나오는 이상한 숫자가 출력이 된다라는 나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를 지금 메인 메소드 정의 짠 프로그래머 탓으로 돌리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내 소유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 남한테 리턴해서 남이 지금 잘 부정을 저지르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지금 뉴스식 직접 적어가지고 만든 내 손으로 만든 인스턴스들 갖고 남들이 나를 위해 준비해둔 서비스를 지금 메소드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누렸던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메인 너 잘못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작 메인 본인은 자동 완성 목록에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얼마든지 억울함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이 살짝 느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뭐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당연히 이 사람 잘못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대체 코드들끼리 뭐하러 프로그래머들끼리 이상한 짓 하고 저런 걸로 싸우고 앉았냐라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거는 여러 클래스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뭔가 아무튼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상한 게 출력이 됐는데 그거에 누구 탓이냐 딱 한 명만 지목을 하고 싶을 때 누구나 동의할 만한 답은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mi.java 짠 사람이 그 중괄호 안에 C사웃 호출식 적은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C사웃을 만든 사람의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이거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뭐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조정하기 위한 국가기관도 있고 그걸 판결하기 위한 기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프로그래밍 업계에서 동등한 느낌의 누가 더 잘못한 거냐 싸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점은 자, C랑 동등하게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 예를 들면 new 수식의 계산 결과값을 이 중괄호 밖으로 노출하지 않는 한, 여기서 노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소개했었죠. 다른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 괄호 안에 넣어서 인수로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메소드 내용을 실행하고 마지막에 리턴 값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메소드 밖으로 노출하지 않는 한 다른 메소드 중괄호 안에서 이 인스턴스를 건드리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목표에 따라서 내가 지금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친구 목록에 뭔가를 추가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더 형식 인스턴스 그 자체를 받는단 말이에요. 레퍼런스 자체를 받습니다. 뭐 그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mi.java에서 다른 인스턴스들의 목록을 유지를 하는 게 지금 현재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mi.java에는 addFriend라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 비슷하게 다른 누군가가 other 인스턴스의 소유주들이 mi.점 한 다음에 그 목록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밀어 넣게끔 수행하는 그런 메소드 주식을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우회하면 엄청 먼 길을 가야 될 거예요. 막 뭐 데이터베이스니 막 그런 걸 도입하든가 해야 되고 그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현재 목표상 나는 친구가 몇 명인지 누구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 하면 그냥 간단한 길 그래서 친구 인스턴스 요거 너 친구야 얘도 너 친구야 와 같이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불가피한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종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1990년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공들여 가면서 인스턴스의 존재를 걔에 대한 레퍼런스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캔에 포출할 때 생각해봐요.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언제든지 앰퍼샌드 연산자 해가지고 포인터값 갖다 받쳤잖아요. 자바 코드 짜란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고 메소드 호출식 얻어 하나 넣어야 된다고 얘따 새 거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야지 와 같은 식으로 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는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스턴스의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해뒀어요.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남들이 내 인스턴스를 이상하게 쓰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한테 내 인스턴스가 몇 번지에 있는지를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레퍼런스를 모르기 때문에 내 어더 인스턴스, 내 미 인스턴스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 인스턴스가 메모리 위 몇 번지에 있는지를 모르면 거기다 점 찍는 것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걔가 가장 확실한 보안 측면에서, 나쁜 짓을 막는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목표상 그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레퍼런스를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회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그걸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레퍼런스, 그냥 위치값을 쉽게 넘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자바 동네에서는 그렇게 레퍼런스를 넘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더 인스턴스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의 소중한 데이터를 건드릴 수는 없게끔 그 인스턴스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는,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로 도입을 해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레퍼런스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 소속 특정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유와 제한이라고 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요 소유, 오너십이랑 관련한 거, 일단은 소유의 주체는 우리가 메서드다라고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 6-1번 첫 번째 예시만 봐도 지금 메소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점 자바 파일 만드는 사람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클래스 정의 안에는 메소드 정의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바 동네에서는 그렇게 메소드 단위로 구경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게 사실이긴 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든가 예를 들면 C, C++라든가 그런 데서는 다시금 여러분이 그 함수가 요 소유의 주체라고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자바 동네는 요 정도까지 우리가 짚어두고 저거를 그래서 케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미 코드 짜는 프로그래머가 이상한 짓 하는 걸 막는 방법은 단순히 레퍼런스를 전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자바 동네에 새로운 기능이 지금 도입돼 있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진행해두고 요 뒤에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여유 시간이 대충 30분 정도가 남은 거죠. 요 30분 동안 두 번째 예시를 살짝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 관계를 좀 다종다양하게 구성을 해갖고 예시 코드를 들고 와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정 이름을 내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을 수 있냐 없냐 같은 것들을 이클립스 자동 완성 목록을 파가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내가 클래스 정의 새로운 걸 적는 입장에서 요 이름은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쓰도록 만들고 싶다 할 때 그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메서드 정의를 어떻게 꾸미는 게 적절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잣대를 살짝 세워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 내지 C 수업에서 본 적 있는 스코프 얘기 내지 풀 네임을 다시 한번 떠올려 가면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본격적인 정리는 다음 주 시험 기간 직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약간 현장학습 같은 느낌으로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그러려니 해주시고 두 번째 예시를 까봅시다. 자, 지금 그래서 src 폴더를 까면 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쌀가마니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여기는 지금 3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봤던 프로그램.자바는 늘 봤던 디폴트 패키지 괄호 닫고 되어 있는 그 쌀가마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예시.자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쌀가마니가 뭔가 하는 게 2개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고 각각의 지금 예시.자바가 또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여기 맨날 스포일 돼 있던 요 패키지라는 친구가 이 프로젝트에는 3개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2개는 제가 직접 명시적으로 저 패키지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요 타스크즈 탭 보시면 2-1부터 2-7까지 지금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 같은 경우 일단 예시점 자바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예시점 자바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위에 거부터 보면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새로운 이름 예시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뭐 늘 봐왔던 그냥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C하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예시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는 지금 int 형식 필드 선언 3개를 적어 놓되 그 위에 있는 것 각각에 대해서는 public이랑 private으로 지금 톨을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public 넘버는 public이 붙은 필드 이름입니다. private은 private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한번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시면 public 넘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 소속 퍼블릭 넘버입니다. 인트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하고 녹색으로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수많은 녹색 이름들 구경해 봤잖아요. 스캐너점, 랜덤점 할 때마다. 이 친구도 지금 녹색으로 동그라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넘버라고 지금 돼 있어요. 자, 퍼블릭 그래요. 퍼블릭이잖아요. 프라이빗은 이제 공적인 사적인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만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일단은 프라이빗이 붙어 있는 친구고, 얘는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 잠깐 경고가 뜨잖아. 경고가 뜨면 요 밑에 있는 여기다가 이름 갖다 대봅시다. 저기 지금 노란 줄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 밑에 동일한 이름 써놓은 거 보시면 얘도 역시나 예시 소속이고, 그 다음에 인트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필드 이름이고, 또한 얘는 빨간색 네모로 아이콘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어있는 네모 아이콘입니다. 아마도 우리 이클립스는 빨간색 네모를 써서 요 프라이빗이 붙어 있는,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름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 그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넘버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우리 가끔 본 적 있는 파란색 세모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당연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예시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라는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 정의해서 각각의 자리에 3 담고 5 담고 7 담고 뭐 오류 전혀 안 나고 잘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his.public number, this.private number 등등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세 친구는 뭐 그러려니 하고 지금 확실히 다른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죠. 일단 그 정도까지 하고 이번에 예시1점, 예시1 요 폴더 안에 들어있는 쌀가마니 안에 들어있는 예시점 자바를 볼게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놨고, 얘는 지금 첫 번째 줄에 뭔가 이상한 거 하나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패키지 예시1 하고 운을 띄워 놓고 스타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 예시 해갖고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적어놨습니다. 일단 예시 클래스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는 이제 그냥 예시가 아니라 예시1 소속 예시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java.util.scanner, java.util.random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java라는 이름, util이라는 이름 등등도 지금 보시는 요 패키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java.util 말고도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패키지 이름을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해요. 또한 그 패키지 소속, 패키지 이름 소속, 다른 뭔가에 대한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고 그렇게 소속 관계가 명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요 밑에 있는 이름들에 대해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시1 소속인 예시 소속 퍼블릭 넘버입니다. 같이. 얘네 전부 다 지금 예시1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퍼블릭이라 녹색 동그라미고, 프라이빗 넘버는 여전히 빨간색 네모고, 그 다음에 그냥 넘버는 여전히 파란색 세모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는 그 두 번째 차이점으로 아까 전에는 붙어 있지 않은 파이널이라는, 이거 그거잖아요. 그 이제 뭐 최종 버전 뭐 찐막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일 이름 뒤에다 붙여가지고 막 표현하고 하잖아요. 그런 파이널이 지금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인지 우리 지금 툴팁을 보면 이 친구들은 그냥 아이콘 오른쪽 위에 F라고 우리한테 불길한 알파벳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얘도 필드 이름 선언 적을 때 여러분이 붙일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지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시1 클래스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중괄호 안에 필드 선언을 적을 때 퍼블릭을 적거나 프라이빗을 적거나 아무것도 안 적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이콘이 달라요. 그 다음에 파이널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완전 별격으로 아이콘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은 뭔가 어서거널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여기 지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이름에 대해서 퍼블릭이면서 프라이빗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는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퍼블릭을 붙일 거냐 프라이빗 붙일 거냐 아무것도 안 붙일 거냐 3자택일 문제가 있고 또한 파이널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양자택일 문제가 독립적으로 평행해서 달려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럼 이제 예시 2점 예시점 자바를 한번 가봅시다. 예시 2 패키지 안에 있는 예시점 자바를 보시면 얘도 지금 대충 느낌 오죠? 예시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얘는 이제 그냥 예시도 아니고 예시1 소속도 아닌 예시2 소속 클래스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달려있는 애들 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예시2 소속입니다 라고 따박따박 풀 네임을 불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방금 전이랑 차이점은 static이라는 스페시파이어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C에서도 본 적 있죠? 아무튼 그게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 얘네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얘네들은 이제 오른쪽 위에 S라고 노란색 아니 빨강색으로 우리한테 지금 첨자를 해서 얘는 그냥 세모가 아니다. F 붙은 세모도 아니다. S 붙은 세모다. 와 같이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생성자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는3, 는5, 는7하는 건데 스태틱 중괄호 열고 닫고 이런 느낌으로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은 일단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간에 얘도 지금 동등한 느낌이에요. 위에서 지금 필드 선언에서 준비해둔 그 각각의 새 이름에 3 담고 5 담고 7 담고 해서 준비를 해두겠다 같이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역시나 예시 정의 중괄호 안에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얘도 지금 선택지인 거예요. 스태틱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역시나 양자택일 문제가 지금 어서거나하게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3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어떤 필드 선언 하나를 적을 때요. 일단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일단은 1번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java 한번 가보세요. 여긴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현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상으로는 얘는 예시1 소속도 아니고 예시2 소속도 아닌 친구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은 딱히 누구 소속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당연하겠지만 메인 같은 경우는 현재 확실히 프로그램 소속이 맞죠. 그 프로그램 소속 메인 메서드 정의 안에서 각각의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대놓고 대문자 예 정도까지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예시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시가 있고 스크롤 조금 아래 보시면 예시1 소속 예시, 예시2 소속 예시가 각각 2개가 지금 눈을 부라리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대놓고 예시라고 적으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동일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저 예시 형식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쓴 셈 쳐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동일한 클래스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위에다 임포트 문을 적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이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예시 형식 뭐 예시1은 new 한 다음에 얼마든지 생성자 호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new 수식 적어가지고 새로운 일반 예시 형식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예시1에다가 예시 제로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예시 제로에다가 점을 찍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목록으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나왔던 뭔가 되게 다양한 기능들 지금 보니까 얘네는 전부 다 object라는 형식 소속 메서드 이름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걔는 그러려니 합시다. 예시 소속 이름 중에는 넘버라는 이름, 퍼블릭 넘버라는 이름 이 2개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달리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 목록에서는 빨간색 네모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녹색 동그라미는 뭐 자주 봤죠. 이제까지 항상 거의 대부분 친구들은 녹색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뜨던 파란색 세모가 여기는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구경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이름에 대해서 뭐 3을 담는다라든가, 원래 3 담겨 있었구나, 뭐 0을 담는다라든가, 그냥 넘버에다가 뭐 마이너스 3을 담는다라든가를 현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막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 두 이름을 지금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저만 적을게요. 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명백히 선언을 구경해 본 적이 있는 그 private number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유효하게 적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얘 지금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해 준다라는 건 얘를 지금 필드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맞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적법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도 뭐 요거는 어차피 오류니까 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 점 자바 파일 보고 아니 여기 지금 이런 거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4바이트 들어 있잖아요 하면서 저 이름을 제가 굳이 프로그램 점 자바에서 점 찍은 다음에 그 필드 이름을 여기다 적은 겁니다. 아, 나 거기 진짜 0 담고 싶은데 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즉시 빨간 줄을 뱉어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류 메시지를 이런 느낌으로 보여준다 보시면 돼요. 지금 그 필드 이름 private number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 프라이빗이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붙인 탓이겠구나라고 직관으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프라이빗을 적어두면 다른 데서는 지금 저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두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이름 자체를 유효하게 수식어로서 적는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그 이름을 는 왼쪽에 적는 것도 불가능하고 는 오른쪽이라든가 시사우 괄호 안이라든가 어디에서든 적는 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쟤는 지금 인트 형식 필드 이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필드의 값을 담는 것도 안 되고 그 필드에 담겨 있는 값을 읽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인트 형식 4바이트만큼을. 자, 이거는 레퍼런스 형식도 똑같아요. 그 인스턴스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막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게 그 프라이빗인가 뭔가의 효과인 것 같아요. 동일한 패키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임포트만 안 적고 적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프라이빗 이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효하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풀네임을 찍어서 갑시다. 예시 1점 예시 한 다음에 얘는 예시 1으로 갈게요. U 예시 괄호 열고 닫고 올라갈게요. 풀네임 찍어줄 겁니다. 알아서. 풀네임 찍어갖고 하면 확실히 아까랑 다른 예시 되는 거죠.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도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그때그때 잘 얘기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시 1 한 다음에 점을 찍어보세요. 점을 찍으면 자, 이번에는 의외로 봐봐요. 아까 전에 동일한 패키지 소속 노말 예시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세모를 보여줬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한테 파란색 세모도 보여주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녹색 동그라미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건 퍼블릭 넘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0 담을 수 있을까 하면은 여기서 다시금 지금 빨간 줄을 꺼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류 메시지 보시면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cannot be assigned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final이 붙어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한테 지금 오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 C 동네에서 const 적어본 적 있잖아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는 그 const랑 여기 보는 final이랑 대충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말고사 시험에도 나왔었죠 우리. 그래서 퍼블릭 넘버 선언 적을 때 얘는 지금 final을 붙여갖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거기다가 3을 담는 게 허용이 됐습니다. 얘는 지금 가장 처음 write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initialize로 쳐준 것 같아요. 이거조차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3을 담아두고 더 이상 요 4바이트 자리에 요 필드 자리에 다른 값을 담지 못하게끔
이클립스가 지금 막아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니셜라이즈가 다 끝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생성자 중괄호 내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는 0 같은 짓을 하는 게 막힌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write가 불가능한 거지 read는 당연히 가능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 담겨있는 그의 값을 가져와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레퍼런스 형식이었다. 거기 적혀있는 위치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에 있는 그 인스턴스를 들고 와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거는 무리 없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살짝 예시 제로랑 예시 원이랑 차이점 하나가 지금 여기는 파란색 세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녹색 동그라미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그 스캐너 한 다음에 점 찍었을 때, 그 다음에 랜덤 한 다음에 점 찍었을 때, 아니면 시스템 점 아웃 한 다음에 점 찍었을 때도, 뭐 시스템 점 아웃은 지금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봅시다. 시스템 점 아웃 한 다음에 점 찍었을 때도 이때도 지금 죄다 녹색 동그라미들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녹색 동그라미들, 뭐 그린라이트인가 봐요.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공통점은 지금 우리가 퍼블릭을 붙여가지고 선언 내지는 메소드 정의를 적어놨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인 케이스 같은 경우, 이런 느낌으로 아무것도 안 붙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느낌상으로는 동일한 패키지 소속 내용물을 구성할 때만 동일한 패키지 소속 안에서만 그 이름을 적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시 2점 예시를 해서 다른 친구에 대한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예시 인스턴스만 3개예요. 서로 다른 형식입니다. 얘네 셋 다. 그래서 예시 2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죠. 다른 패키지예요. 저는 지금 예시2 소속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적고 있는 메인은 예시2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파란색 세모 안 나오고 있어요. 녹색 동그라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퍼블릭 넘버라는 친구는 S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스태틱을 붙여놓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 S라는 거 붙여놨을 때는 우리가 는3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놓는다고 그게 막 뭐 컨스트 붙인 것 마냥 라이트가 불가능하다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리드가 불가능하다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살짝 글자체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퍼블릭 넘버라는 이 친구 예시2 소속 친구는 스태틱이 붙어있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필드 이름을 우리가 적어서 점 찍어서 그 필드 이름 적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을 했을 때 노란색으로 지금 경고를 뱉어주고 있고 얘는 지금 우리한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 소속 퍼블릭 넘버 한 다음에 should be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고 경고 메시지인데 더 강한 어조로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이래야만 합니다. accessed in a static way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적게 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시2 소속 예시 점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이 겹치니까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이 겹치는 상황이니까 살짝 바꿔두고 그래서 예시2 소속 그 다음에 그 예시 소속과 같은 느낌으로 클래스 이름에다 점을 찍는 게 가능합니다. 클래스 이름에 점을 찍으면 그때는 이렇게 S가 붙은 이름들만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퍼블릭 넘버라는 이름을 쓰면 그때는 경고가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소속 관계를 명시한 건 맞죠? 예시2 패키지 안에 있는 예시 클래스 정의 안에 있는 int 필드 이름, 퍼블릭 넘버를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지금 4바이트 쓰겠다는 거니까 걷다 3 담겠다 등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전과 차이점이 요 왼쪽에 인스턴스 하나를 끼고 인스턴스가 나오는 수식을 적고 점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형식 이름만 적고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속 관계만 명시를 해서
점 왼쪽을 채워 넣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일단은 얘 위에 있는 퍼블릭 넘버랑 아래에 있는 퍼블릭 넘버는 확실히 지금 글자체를 서로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거는. 그래서 뭔가 S가 붙은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이 다루는 방법이 있어서 살짝 차이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살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점 왼쪽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꼭 붙일 필요는 없다. 그걸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핵심 차이점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라면 우리 지금 봐봐요. system.out 한 다음에 println 자주 적어봤잖아요. 사실은 요 out도 요 시스템이 지금 클래스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점 찍으면 시스템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수많은 S가 붙어있는 이름들이 뜹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중에 out라는 이름을 지금 썼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보시면 S도 붙어있고 F도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 out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에 static도 붙어있고 final도 붙어있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얘네 둘은 양립 가능할 것 같아 보이죠? final, 나중에 이제 우리가 system.out은 0 이런 걸 막아둔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static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형식 이름만 적고 점 찍어도 되도록 만들어 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스템 형식 인스턴스를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 소속 out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스태틱의 의미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차이점을 구경을 하되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은 디폴트 패키지 소속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소속 메인 메서드 정의 안에서 방금 전 수식을 적어봤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2-2입니다. 벌써 지금 약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것 중에 어디 봅시다. 2-3번 한번 해봅시다. 요거 정도까지만 하고 남은 거는 뭐 거의 동등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시연해보고 정리 슬라이드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디폴트 패키지의 예시점 잡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비슷한 느낌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다시 봅시다. 이 친구는 예시 1 소속도 아니고 예시 2 소속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이런저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이 테스트는 얘네들이랑 동일한 클래스 소속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든지 디스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런저런 다양한 기호들을 지금 구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한 다음에 점 찍었고 보시면 좀 봐봐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늘 봐왔던 그 녹색 동그라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 봤던 그 파란색 세모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나 눈에 보이던 빨간색 네모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노란색도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rivate number는 5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적는 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 봐봐요. 테스트 지금 메서드 정의잖아요. 예시 소속 메서드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나중에 호출할 거면 반드시 점 왼쪽에 이 형식 소속 인스턴스 하나를 끼고 호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private number는 5라고 한다는 거는 그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private number라는 이름에 대한 4바이트 자리에 5를 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프라이빗이라고 해도 얘는 지금 의미 관점에서 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스턴스의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건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혀 오류 없이 여기서 선언한 이 이름을 여기서 적법하게 쓸 수 있고 거기다가 얼마든지 나중에 서로 다른 값을 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서로 다른 값을 담는다는 건 파이널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지금 디스 점 하면 그 메서드 호출식 점 왼쪽에서 구성해둔 그 친구가 그 인스턴스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직접 여기서 new 예시에서 제3의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 메소드 호출식 점 왼쪽 그 인스턴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예시 인스턴스를 new 수식을 계산해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점을 찍고 그 친구의 비밀번호를, 프라이빗 넘버를 고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거 컨트롤 F11 누르면 꺼지라고 할까요? 자, 지금 다른 인스턴스의 프라이빗한 넘버를 원래 아마 5가 담겨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7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의미 관점에서 내 소유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this로 특정되는 바로 그 인스턴스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인스턴스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그 어떤 오류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이 이름 고스란히 여전히 지금 잘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 그 녹색 동그라미 뭐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랑색 세모 동일한 패키지 안에 소속돼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오늘 살펴본 빨간색 네모가 붙어있는 요 프라이빗이라고 붙여놓은 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절대로 그 막 있잖아요. 뭐 VPN이라든가 아무튼 뭐 비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사적으로 막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OOP 동네에서 얘기하는 제한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프라이빗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프라이빗의 진짜 의미는 이 프라이빗 인트 해서 새로 도입한 이 이름은 예시 소속이잖아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완전히 이 동일한 클래스 형식 소속 친구들만 이 이름을 적법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정확히 그 목표에 부합해요. 이 테스트는 예시 소속, 이 소속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예 소속 다른 프라이빗 이름들을 지금 볼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인스턴스 거냐 아니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름만 보고 판단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넘버도 고칠 수 있고 당연히 다른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넘버도 고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그 세 가지 기호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날 것 같고 아까 봤던 그 노란색 동그라미가 조금 완전히 새로 튀어나온 친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친구는 우리 중간고사 본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 요 지금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요거 똑같은 거 3개는 제외하고 6번이랑 7번이랑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고 우리 중간고사 전 마지막 정리 내용 진행하면 일단 전반부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분 됐으니까 뭐 수업은 요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시험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월요일 날 시험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 주는 전원 출석하는 걸로 할게요. 영상으로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놓고 후반부는 조금 설렁설렁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요, 집에 갑시다.